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제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문화국제국 복지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국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국제국장 김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평택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님과 최준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국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진달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이선희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정영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95쪽부터 96쪽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8억 5,089만 7천원 증가한 134억 9,305만 4천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남부문예관 소음 간섭 방지 공사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한미친선 교류협력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약사사 요사체 보수 공사를 위한 전통사찰 보존 정비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3,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6쪽 체육진흥과입니다. 번제 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 공공체육시설 조명시설 개선 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이충 레포츠공원 테니스장 바닥 교체 공사에 9천만 원을, 팽성 레포츠공원 축구장 개선 사업에 2억 3,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부터 123쪽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53억 5,390만 6천원 증액된 804억 1,96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2쪽부터 115쪽 문화예술과입니다. 112쪽입니다. 우다리 문화촌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전시 관람 및 각종 시설 이용 시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우다리 문화촌 시설 개선 사업에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평택 아트센터의 수준 높은 공연 유치를 위한 조명 및 음향시설 구입 등을 위하여 문화재단 출연금 14억 6,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 과업 범위 재협의로 인한 설계 용역 중지에 따라 23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4억 원에 대한 집행 잔액 3억 4,51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택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건축 기본 구상 용역 비용으로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도비 보조금 증액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매칭 사업인 한미 어울림 축제에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7쪽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평택 마시멜롱 축제 사업에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광단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조 전통사찰 보존 정비 사업에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문화유산 보존 전승지원 사업에 작품 구입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7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부터 123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시민 참여형 월드컵 응원 문화 조성을 위해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응원전 개최 사업에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조 번제 근린공원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팽성 레포츠공원 축구장 개선에 7억 9천만 원, 이충 레포츠공원 테니스장 바닥 교체 공사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제국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국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문화국제국 기존 예산이 804억이었어요. 그렇죠? 아니 750억. 그래서 지금 이제 추경해서 53억 추가해서 이제 800억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7.13%가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신규 편성 보면 문화예술가가 좀 일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웃다리 문화촌 시설 개선 사업, 또 문화원 소프트웨어 구입, 네.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이거 도비 매칭 아니었어요? 네, 도비 매칭이었는데요. 네. 도비에서 이제 도비 이제 편성 불가를 이제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요. 시비로 이게 경기도 행사인데 경기도에 도비가 지원이 중단이 된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네네 이게 상징성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그 우승한 그 시군만 지원해주기로 했고 우수한 시군만? 그러면 네네. 저희는 우수한 시군입니까? 저희는 4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5년도에 저희가 4등을 했고 이게 이제 28회라 그 돌아가면서 이제 시군을 우승을 주는 걸로. 그럼 1, 2, 3등은 선정 기준이 어떤 거였는데 4등을 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이번에는 그 민속놀이 보존회에서 이제 백중난장굿으로 참가를 했는데요. 네. 그 심사위원들의 그 참여 뭐 그 시군들 해서 이제 그 완성도라든지 뭐 그런 뭐 공연 정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등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등을 해서 저희는 도비 지원을 못 네, 받고 네. 전액 시비로 참가를 해야만 하는 네네. 우스운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됐군요. 이거 참가를 전액 시비로 참가를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리 도 예산이 좀 적더라도 도에서 주관하는 예술제인데 전년도 상위 1, 2, 3위만 도비를 지원하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 예술제에 참가하는 모든 31개 시군은 성적 위주로만
모든 걸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은데. 당장 우리 평택시부터 야, 전년도에 4등을 해서 우리가 도비 지원을 전혀 못 받았으니 금년도에는 기를 쓰고 이 심사위원들의 눈에 들어서 1, 2, 3위 안에 들어서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을 받고 참석을 해보자라고 굳은 결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한마당 행사 화합의 장보다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그러니까요.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평택도 이제 해마다 성적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우승할 거로 저희도 금년에 우승할 겁니까? 예. 순위 안에 들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예, 저도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유나 의원님이 먼저 질문을 좀 해주셔서 이게 경연 대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경연 대회에 우승을 하면 상당히 이 위상이나 치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경연 대회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경기도 체전을 나가서 뭐 우승을 했다 이러면 내 돈 내고 나가서라도 참가를 하고 시비돈을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우승을 하면 전국체전을 나가거나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이 티오가 생긴다 이러면 이제 자부담을 해서라도 이제 출전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가 어떤 큰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가서 동참한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그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후자인 것 같습니다. 예. 어디 대표성을 그러니까 전국 대회는 이제 전국 대회 경연 대회 참가권은 이제 주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 경기도를 그런 목적도- 대표해서 전국 예.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참가 참가 권한이 자격이 이제 주어지는 부여- 경연 대회. 네네 그것도 있지만 출전할 자격을 주어줍니다. 그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화합의 마당으로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이 참가해서 그런 이제 한마당 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거고. 저는 이제 과장님이랑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이게 참가 그 큰 마당 한 마당을 버린다 그러면 경기도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시비를 지원을 해서 가는 게 경기도가 그 본인들의 사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문화가 어떤 문화들 전통 문화들이 있는지를 다 한번 모여서 큰 마당을 버려보자라고 하면 경기도의 사업이고 그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사업인지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엔 경기도에서는 앞선의 목적 그러니까 이곳에 참가를 하면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는 TO를 부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원을 굳이 하지 않아도 경기도에서 그 각 시군에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나올 거야. 우리는 그 정도의 공신력이 있고 위상이 높아진 대회가 되었어라고 판단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봤던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 주관 행사이기 때문에 각 시군 이제 문화원에서 또 아마 좀 따라야 하지 않을까. 이제 도비 이게 경기도 문화원 이제 사업으로. 문화원 연합회에서 이제 제- 주관을 하는 행사다 보니까 아마 도에서 보조를 아마 좀 이번에는 전 시군으로 하던 거를 이제 일부만 이제 보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나온 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이윤아원님이 추가 질문 이어가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금 그 예산은 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참 뭐 이런 지원금이 도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참가를 안 하자라고 하는 거는 뭐 좀 굉장히 좀 쫀쫀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겠지만 추후에 내년도에 이렇게 등이 안에 못 들더라도 도비가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골고루 3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도의원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웃다리 문화촌 시설 개선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이 9천만 원이 이제 추경이 들어왔는데 이게 시설 개선 사업하고 이제 냉난방기 설치 사업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 초등학교를 폐교되는 초등학교를 지금 임차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교육청에서 임대를 언제 받은 겁니까? 저희가 이제 3년 주기로 무상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예, 예. 이게 이 학교가 50 몇 년도에 53년도에 예, 근 반세기가 이제 이상이 지금 지난 엄청나게 오래된 이제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과다한 그런 시설 개선 사업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교육청하고 임대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냥 무상 임대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무상 임대. 무상 임대입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다 예, 예. 시설 개선비는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전년 그러니까 2026년도 본 예산에도 이 시설 유지 보수비가 지금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시설비는 예산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본연 시설 유지 보수비가 4,400만 원. 유지 보수비는 돼 있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예비비 차원으로 이제 잡아놓고 네. 있는 게 4,400만 원이 있는 네. 상태에서 이게 이제 추가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5,300만 원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매년 이렇게 이제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르는 어떤 뭐 대책 같은 게 혹시 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문화원 쪽에서는 네. 이제 그 매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해서 다시 신축을 신축을 뭐 아직은 뭐 검토는 안 했는데요. 이제 그 이런 문화 공간으로서 그런 역할을 더 할 수 있게끔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그 매입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하고 이제 협의 중인데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지금 그 매각을 곧바로 할 것 같이 얘기를 하더니 지금은 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매각 대금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감정 평가가 저희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억 정도. 예. 그래서 이것을 뭐 매입을 예를 들어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한다라는 건 사실 좀 의미가 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그 53년도에 신축한 건물이고 굉장히 오래되고 한 70여 년이 이제 지나서 그거 자체로도 이제 이 문화성이 있다라고 시민분들께서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전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네네. 하는 사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잘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매년 이렇게 부분 보수로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계획하고 계신 전체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좀 깨끗하게 시민분들께 다시 재개장을 할 것이냐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화재단이 14억 6,900만 원 추가 출연 동의가 이제 출연금이 올라와 있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게 최초의 출연금이 책정이 됐을 때에 이것을 출연 동의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받지 않습니까? 다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이 14억 6,900만 원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으신 거예요? 예, 다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본 예산 하기 전에 받았다고요? 동의안은 전체적인 거를 다 이제 그 연간 필요한 아니죠, 거에 대해서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것은 지금 추가로 지금 그 책정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거는 이게 지금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절차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기종액이 얼마죠 이게? 전체 예산이 293억에서 14억이 돼서 300 몇 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307억이. 그러니까
90몇 억이었었던 거에 대해서만 출연 동의를 받으셨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 14억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에서 실제 출연 동의를 받지는 않은 거란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이건 본 예산에서 받은 거고요. 출연금 동의안은 290억이 아니라 더 상위에서 받았습니다. 출연금 동의안 받았고 예산이 없어서 본 예산에서 감해진 거고요. 예, 받지 전체를 못한 이게 겁니다. 예. 전체를 300몇 억을 출연 동의를 받았는데 예산에서는 예산이 편성을 하지 못한. 삭감이 됐었던 예, 건가요? 예, 예, 맞습니다. 삭감이 돼서 이번에 다시 이제 네, 올린 예, 것이다. 아니, 본 예산에 삭감이 된 건 아니라 아니고요. 편성이 못했습니다. 예, 편성. 시 재정 형평상 다 제가 담지 못했습니다. 못 올렸었다.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막 시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예, 예. 이것은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이제 24년도에 건립 구상 용역을 실시를 해서요. 네. 그 후보지를 이제 최종 후보지로 모산공원이 이제 후보지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모산공원? 예, 예. 그 유명한 모산공원. 이거는 전체 예산이 얼마 지금 책정을 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이제 그 모산공원에 한 10,000제곱미터 부지를 이제 제척할 수 있다고 이제 그 공원과 협의를 받았고요. 네. 그 건축 면적은 5,000에서 8,000제곱미터 정도 해서 사업비가 한 500억 미만으로. 그럼 한 10,000평방미터에 대한 부지를 지금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박물관도 지금 시작도 못했는데 이게 건립 계획을 세우고 바쁘시겠습니다. 네, 네. 문화유산 보면 시티 투어 운영 사업에 1,144만 원이 추경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이제 특이한 것이 리프트 차량을 임차를 하시겠다라고 해서 1,144만 원이 올라왔어요. 버스를 13번을 더 이제 추가로 운행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어제 조례안 심사 때도 제가 좀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1년에 2025년도에 1년에 한 1,900여 명 정도가 이 시티 투어를 이용을 했는데 교통 약자들을 위한 어떤 그 대책을 지금 강구하시는 과정 속에서 고육지책으로 이것을 임차를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이게 효율성이 좀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큰 차를 빌려서 이렇게 임차를 해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현재 트롤리 버스는 그 휠체어 탑승이 안 되기 때문에 교통 약자분들이 좀 이용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근데 지금 이제 또 다른 그런 저상 버스라든지 휠체어 버스를 구입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일단 이렇게라도 먼저 한번 시범 사업으로 운행해보자 하는 거고요. 리프트 차량은 25인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런 교통 약자들을 위한 배려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이러한 그 차량 임차를 해서 시티 투어를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전시성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큰 대형 버스를 임차를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진짜 뭐 탑승률이 뭐 10% 이내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정말 이건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 13번을 교통약자들을
꽉꽉 채우려면 이거는 교통 약자뿐만이 아니라 아니, 같이 같이 하겠죠. 예, 네, 일반인들과 당연히. 같이 탈 수 네.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합니다. 마시멜롱 축제 이거 다시 세웠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네. 주셨는데 마침 경기도에 식윤 대표 축제 지원 사업 공모 사업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거의 응모를 했습니다. 저도 그 평택의 수많은 축제들을 많이 봐왔지만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또 저만 느끼는 그런 만족감이 아니었었고 대다수 시민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이 축제 이 효율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전년도에 이제 행사가 12 지원이 이제 끊겨서 좀 안타까웠었는데 다시 그래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마시멜롱 이런 축제가 평택의 대표 축제로 좀 거듭날 수 있게끔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5천만 원 예산 굉장히 적은 거예요. 이제 이런 축제를 하기에는 그렇죠. 경기도 도비가 매칭될 겁니다. 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수교육관 운영사업 추경 6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공공요금 전기요금 증액인 것 같은데 네, 당초에 전기요금입니다. 책정이 좀 잘못됐었나요? 네, 저희가 이제 일단 운영해 보기 전에 500만 원으로 했는데요. 이제 가 운영해 보니까 이제 설비 점검도 하고 동파 방지 등 해서 해 보니까 한 보통 600에서 7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계약 전력이 또 이 해당 건물 그걸 동시에 가동했을 때 발생하는 게 한 400kW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계약 전력은 이제 한 80%에서 85% 선정을 해서 현재 375kW라 계약 요금이 231만 원이 기본 요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좀 이거를 계약 전력 자체를 좀 올려야 되지 않나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한 달에 이게 건물 규모를 저도 가서 봤지만 이게 한 달에 전기 요금이 1,000만 원이 나갈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저희가 그렇죠. 네네 그 그래서 제가 정도까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여름에는 좀 더 많이 나온다고 하고 해서 일단은 올해는 조금 너프하게 좀 잡아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이제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좀 정확하게 좀 산출을 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그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 전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천차만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게 초기에 이 전력 계약이 좀 측정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이건 좀 추후에 네네. 한 1년 운영하시면서 이건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뭐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그 육성 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추경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장애인 체육회에? 현재 4대 있습니다. 4대 있죠. 예. 거기에서 렌트가 안 되고 일반 보유 차량이 3대가 있죠. 예. 그 보유 차량 3대 중에 2대를 지금 교체를 하시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것을 다 렌트로 하시겠다라고 올리셨어요. 예. 이 사유가 뭡니까? 렌트 사유가? 이제 차를 일시에 사기에는 좀 부담이 돼서요. 렌트로 운영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평택시의 공용 차량 구입 추세가 렌트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책정들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보험 관리라든지 또 사고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면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렌트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공공청사에서는. 그런데 일반 사기업이나 일반 기업체나 일반 개인이나 이런 분들은 잘 그렇게 안 하시죠.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지요. 왜? 비용입니다. 비용. 그렇죠. 이 렌트가 사실 이 전체적으로 이게 다 따져보면 엄청 이 원래 차량 가격에 한 40% 정도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은 초기 투입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책정해서 하시는데 한 번만 예산 세우면 1년 그러니까 1년 한 해만 좀 많이 세우면 될 것을 4년 5년 동안 지속해서 플러스 40%를 전부 쪼개서 지금 예산을 책정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왜? 다 붙여넣으니까 보험 가입, 또 차량 관리, 사고 관리 여러 가지. 그런데 이거는 잘 컨트롤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단 체육진흥과뿐만이 아니라 전체 평택시 공영 차량 엄청 수백 대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많은 차량들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비용이 추가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잘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이것을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예산 책정이 12개월이 됐어요? 이 차 미리 뽑았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12개월 책정을 하셨어요? 예산을? 이제 예산을 2월 달에 하다 보니까는 아니, 넣는데요. 지금 예산 저기 3월 달에 통과돼서 4월 달에 집행을 하더라도 적어도 1, 2, 3, 4월 달까지는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저희들이 실수를 좀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이런 거 세세하게 세우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예산 좀 정리하는 걸로 예, 하시죠. 예. 요거 예, 개수 알겠습니다. 조정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로 갖고 들어오세요. 예, 그게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뭐 질문이야 뭐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많이 해주셨고 또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금 유가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국 할 때도 하겠지만 우리 문화국제국 차원에서도 뭐 예를 들면 장애인 체육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꼭 필요한 부분들은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계획들이나 이런 건 좀 없습니까? 지난번에 시장님 주제로 뭐 에너지 관련된 그 긴급 회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 차원에서는 어떤 뭐 대책이 좀 있습니까? 지금 뭐 절감한다든지 시 차원에서 뭐 공공청사라든지 에너지 이제 네. 절감 뭐 그런 쪽 하는데 아직 저희 문화국제국에서는 지금 네. 직접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반영할 정부에서는 지금 뉴스에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그 차량 뭐 5부제든 10부제든 부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뭐 이야기로는 뭐 걸프전 이후에 뭐 처음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그 어떤 중대한 사안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저희 국 차원에서도 지금 시의 이 정책 기조가 에너지난이 났지만 그래도 할 건 다 하겠다인지 에너지난이 있기 때문에 좀 할 거를 자제하자는 기조인지 아니면 자제하는데 그 안에 또 해야 될 부분들은 좀 어떻게 선별을 해보자라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도 그 안에서 뭔가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체육진흥과장님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체육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들, 뭐 조명을 밝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또 일부 규제가 있을 건지 아니면은 뭐 그 안에서도 장애인 체육회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유가가 올랐으니까 거기에 추경을 해서 더 지원을 더 해줄 건지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뭐 우리 문화예술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또 문화국제국이 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안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아트센터를 새로 지었는데 평소에 뭐 조명을 이렇게 해놨는데 좀 이렇게 줄인다든지 뭐 이런 방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국제국 차원에서도 준비를 좀 시작을 해야겠다.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든지 아니면 예산을 잘 확보해서 하던 대로 그냥 하든지 뭔가 방향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체육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긴급하게 편성할 거면 미리 말씀해 주시고 성립전 예산으로 뭐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전용해서 사용한다든지 해서 좀 그런 일들이 뭐 왜냐면 저희가 다음 추경이 선거 이후기 때문에 뭐 중간에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준비해 주십시오. 7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윤아 의원님께서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저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이게 원래 지금 1차 추경이 규모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0억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30억에 40억. 네, 38억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게 14억 6,900밖에 안 올라왔어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이 좀 뭐 편성을 노력했으나 안 된 건지 어떻습니까? 뭐 왜 이렇게 됐죠? 아무래도 시 재정 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의원님이 좀 아시다시피 30억대가 좀 필요했는데 네. 요번에 10억 올려도 다음에 한 22억 정도가 또 그러니까요. 추가로 또 소요될 네네.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14억으로는 지금 아트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이 시작됐고 시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저희가 볼 때도 이런 경기 남부권에서는 이런 공연장이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지었다. 그리고 만족도도 높다. 문화 수준의 질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1,300억 넘게 투입이 됐는데 마지막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에 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담겨야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저희가 삼성전자에서 영업이익이 마지막 분기에 좀 변화가 생기면서 좀 세수가 좀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이 여기로 좀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국장님도 아쉽죠? 과장님도 아쉽고. 네, 네. 예. 이게 다음 추경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제가 이게 지금 정리가 좀 됐어야 될 거라는 음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렌탈로 쓴 거 아닙니까 저희가 네, 개관하면서 맞습니다. 예, 예. 이거 지금 14억이면 렌탈이 정리가 돼요? 저희가 렌탈비가 지금 올해 집행한 게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5,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앞으로 이제 연간 임차비가 한 1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렌탈 비용이 너무 이제 낭비가 아깝잖아요. 되는 부분이 그쵸?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속 근데 이 14억으로는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정확한 제가 스피커 용어들은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 우퍼나 이런 게 지금 잘 구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렌트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됩니까 일부가 이 예산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면 이제 음향 부분은 한 90% 정도 되고요. 또 조명은 한 80% 정도 되고 무대는 요 14억 하면 예예 이번에 하면 그리고 무대는 이제 기계는 이제 95% 이제 완비가 됩니다. 이게 좀 아쉽네요. 왜냐면 음향은 이번에 하면 100% 됩니다. 네. 뭐 이래 음향은 90% 되고요. 조명은 80% 되고요. 뭐 무대는 95% 되고 이게 그 마지막 10% 5%를 지금 남겨두는 이유가 아쉽고 안타깝네요. 저희가 또 사업비 건립 사업비 남는 돈도 저희가 한
15억 되는 것을 지금 이제 빔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해서 이제 10억 정도 구매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지금 피아노도 한 대 더 구입해야 되잖아요. 메인 피아노도. 피아노도 한 2대 정도. 예. 2대 정도 더 구입해야 되고.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뭐 시의 재정 상황 여러 가지 여건들 감안했을 때 이 금액 잘 정리해 주십시오. 네네. 편성되면 예산 통과되면 신속하게 잘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술관 이야기도 아까 우리 이은하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박물관 사업이 저희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사업인데 미술관이 직선거리로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모산거리 사실은 이 박물관 거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지금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올리는 건데 이 부분이 과연 어떤 값이 나올지 예상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박물관하고 미술관은 이제 별개의 문화시설로 보기 때문에 평가 자체는 이제 문제가 없을 걸로 네, 보고요. 네, 네. 또 인근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유사시설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그런 그래요? 답을 받았습니다. 예. 그 누가 판단을 해준 거죠? 그 판단은 법률의 규정이 네, 네, 박물관 관련 규칙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그 저희 고덕에 지금 박물관도 잘 진행을 해서 일단 미술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곳에 복합적인 어떤 공간이 돼서 미술도 좀 같이 소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전시실 기획 전시실에 네. 그런 이제 미술 네. 전시도 네. 이제 그 기획하고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박물관 예산이 아니니까 박물관에 대해 더 이상 안 물어볼 거고요. 그 미술관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경기 지금 이게 역설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고덕 신도시를 만들면서 많은 뭐 행정타운도 가고 아트센터도 짓고 박물관이나 뭐 쭉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그 신도시를 위한 시설들 당연히 필요하니까 또 건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 남부권, 아니 저희 평택 남부권 이쪽 동부권 지역이 네. 나름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이나 체육이나 아니면 행정이나 이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계획을 이 정도 되면 지금 이쪽 동부 남부 쪽에 어떤 그 전체적인 사업들을 짚어보는 TF가 한번 구성이 돼서 청사를 어떻게 쓸 거냐 TF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비전일동, 동삭동, 비전이동, 용의동, 신평동 이쪽 일대, 원평동 일대에 세교동과 송탄동 이쪽 일대까지 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좀 해드릴까 이 고민을 하는 TF가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단지 행정타운 정도 지금 가면서 우리 시청 정도의 뭐 제2청사를 쓸 거냐 뭐 누가 들어올 거냐 요거 따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거로는 안 돼요. 예. 고덕 신도시는 지금 진행되는 대로 잘 진행하면 되고 이 동부와 남부 쪽에 이 생활권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예술부터 해서 복지와 행정과 모든 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 지금 적어도 우리 국에서는 문화예술과 체육에 대한 뭔가 이 공백이 있지 않게끔 TF 잘 구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슬럼화되는 부분을 막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고민해 주십시오. 29쪽에 우리 한미 어울림 축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셔서 특히 이 방송에서 제가 이 언급하는 이유는 도의원님들이 또 많이 고생을 해주셔서 이 예산이 지난번에 그 도에서 예산들 굉장히 많이 삭감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도의원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다시 또 그리고 우리 집행부 분들이 고생해 주셔서 좀 다시 좀 일부 편성되게 됐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고 축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4쪽 궁금합니다. 지금 이 예산이 지금 지역 무형유산 보존 전승 지원
1억 원의 예산이 쓰는데 이 1억 원의 예산이 서각장과 자수장의 물품 그 작품 구입비예요. 한 점씩. 여기 한 점이라고 써 있어. 각 한 점 구입. 저희가 오타예요? 죄송하지만 그건 오타고요. 아, 예. 아직 저희 어느 작품을 구매할 건지 아직 안 나온 거기 때문에 네네. 각 한 점은 그건 오류입니다. 아,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품을 구입해 본 적이 없어서 이 자수장이나 서각장 이분들의 작품이 어느 금액대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잘 평가해서 작품이니까 잘 구입해 주시고 뭐 몇 점을 구입하더라도 좀 의미 있는 작품들이 구입됐으면 좋겠고 뭐 서각장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그 어르신께서는 이규남 작가 보유자님 예. 그분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좀 저희가 그래도 평택이라는 곳에서 그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이니까 그 작품들 잘 좀 준비해 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 마라톤 대회 66쪽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 지금 2년 전에 굉장히 어려웠고 작년에 그래도 좀 잘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 그때는 여기 당시 과장님도 계시지만 끝나고 나서 난리가 나서 평가회가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자평이 이렇게 좀 만족하셨는지 평가회 뭐 이런 거 없더라고요. 잘 평가회 하셨습니까? 예, 평가에 이번에 했는데 평가는 어떻습니까? 큰 지적은 없었고요. 네. 단지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는 네네. 핸드폰이 좀 안 터지는 게 있었어요. 어허.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 예산을 좀 이번에 추경에 상정을 한 거고요. 네. 나머지는 더 작년보다도 더 알뜰하게. 굉장히 뭐 물품 보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됐어요 보니까. 그리고 코스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지난번에는 몇백 메다 적고 많고 막 해가지고 이게 기록이냐 뭐 막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잘 5km는 200m가 부족한 걸 정확히 기입을 해줬고요. 네, 나머지는 정상 네. 키로수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에 번제 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좀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실시계획 인가되고 공사 추진하겠다 6월부터 이거 제가 심의 들어갔었는데 번제 골프장 설계 심의를 제가 들어갔었는데 그때 그 재심의였거든요.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죠? 이거 다 통과됐습니까? 그때 지적사항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 지적사항만 음. 있고요. 나머지 뭐 통과 안 된 건 아니고요. 안 아무튼 됐어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심의위원이었다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재심의 그때 재심의가 재심의로 결론이 났었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재심의를 한 적이 없어요. 뭐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뭐 빠졌던 건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연락이 없었고, 그런데 우리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6월달 공사 착공이에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을 좀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이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